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월스트리트의 전설. 마틴 슈워츠가 단 1년 만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억 원을 벌어들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는 평범한 증권 분석가에서 단숨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우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운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분석, 철저한 자기 훈련, 그리고 시장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마틴 슈워츠처럼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법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의 주식 투자 여정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마틴 슈워츠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천재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식 투자에서 연이어 손실을 겪으며 고배를 마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권 분석가로 일하며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능했지만 정작 자신의 투자에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기술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집념,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였습니다. 그의 핵심 전략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조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뉴스에만 의존할 때 슈워츠는 차트와 패턴을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이동평균선, RSI, 볼린저 밴드 같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했고, 이를 기본적 분석과 결합해 유리한 투자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주식이 과매도 상태인지 혹은 과매수 상태인지 판단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정밀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도 차트를 읽는 법을 배우고 몇 가지 지표를 이해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의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슈워츠의 투자 철학은 감정을 배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가 많다고 믿었고,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손실을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철저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루의 손실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으면 절대 추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고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과감히 멈추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투자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서 팔아버리거나 오를 때 욕심에 추가로 매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투자할 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주식이 급락하면 무서워서 던지고 오르면 더 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무리하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슈워츠의 전략을 알게 된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방법은 저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의 전략을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슈워츠의 또 다른 비결은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옵션과 선물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옵션 거래는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는 스트랭글 같은 복잡한 옵션 전략을 사용해 시장의 큰 변동에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큰 뉴스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그는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을 모두 커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 전략은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수익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물론 옵션 거래는 초보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콜과 풋 옵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슈워츠처럼 변동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슈워츠는 항상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1대3 비율을 선호했는데 이는 100만 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래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주식뿐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살 때 목표 수익과 손실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손실이 5%라면 수익은 최소 15% 이상을 노려야 합니다. 이 간단한 계산이 여러분의 승률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슈워츠의 성공 뒤에는 그의 아내 오드리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아내가 자신의 결정을 믿고 지지해준 덕에 과감히 트레이더로 전향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투자 계획을 공유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처음 투자할 때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더 꾸준히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파민이 샘솟는 부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슈워츠는 매매에서 승리할 때마다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축하하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수익을 낼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예를 들어 1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며 기뻐하세요. 이런 작은 보상이 여러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매번 수익을 낼 때마다 작은 메모에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투자 여정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슈워츠는 또한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좌의 1%에서 2% 이상을 한 번의 거래에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큰 손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한 번의 거래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투자하세요. 이 원칙은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켜주고 연속된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규칙을 적용한 후 손실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계좌가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의 전략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입니다. 슈워츠는 시장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지표와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적 지표를 익혀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AI 기반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투자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 AI 분석 툴을 사용해보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슈워츠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배운 교훈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감정적 베팅이 손실을 부른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를 주식 투자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된 전략으로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적 결정을 피하기 위해 투자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매매할 때마다 이유와 결과를 기록하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생깁니다. 저는 투자 일지를 쓰기 시작한 후 실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들이면 한결 나은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슈워츠의 투자 전략을 통해 이미 주식 시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많이 배우셨죠?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몇 가지 기술적 지표나 규칙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시장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슈워츠의 투자 철학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여러분이 그의 전략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며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슈워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슈워츠의 투자 접근법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그가 시장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식 시장을 단순한 숫자와 그래프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욕망, 두려움이 얽힌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장은 때로 비이성적이며 군중 심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덜컥 매수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슈워츠는 이런 순간에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차분히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과열되거나 공포에 휩싸일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트를 다시 보고 회사의 펀더멘털을 점검하며 냉정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군중과 다른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을까요? 슈워츠는 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특정 주식을 과대 광고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이를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 그는 그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와 시장 상황을 분석해 과도한 공포가 반영된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의도와 시장의 반응을 분석해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면 관련 기업의 수익 보고서와 업계 트렌드를 직접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런 분석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슈워츠처럼 꾸준히 연습하면 여러분도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슈워츠는 항상 자신의 실수를 복귀하며 배웠습니다. 그는 매매가 끝난 후 반드시 그날의 결정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을 샀을 때 왜 샀는지, 어떤 뉴스나 지표를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일지를 쓰면서 제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예를 들어 뉴스에 너무 휩싸여 급하게 매수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한 노트에 매매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의 투자 판단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실 겁니다. 슈워츠의 또 다른 강점은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탁월했는데 이는 그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항상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한 뒤 그 안에서 단기적인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섹터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주식을 골라 단기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면 그 안에서 배터리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 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찾아보세요. 이 방법은 장기 투자자라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슈워츠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나치게 분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에 5개에서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각 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IT 업종에 익숙하다면 테크 관련 주식 몇 개를 깊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처음에 20개가 넘는 주식을 들고 있었지만 슈워츠의 조언을 참고해 6개로 줄인 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를 골라 집중해 보세요. 수익률이 달라질 것입니다. 슈워츠는 또한 시장의 큰 변동을 대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해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옵션의 풋매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현금을 일정 비율 유지해 기회를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며 시장의 급락에 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자산의 20%를 현금으로 두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시장이 급락했을 때 현금이 없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피하도록 항상 약간의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슈워츠는 자신의 성공을 되돌아보며 트레이딩이 자신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말고 자신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을 분석하며 세상의 흐름을 배우고 시장의 변동을 통해 침착함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시작한 후로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더 민감해지고 경제 뉴스를 읽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과정에서 이런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단순히 수익을 넘어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슈워츠는 항상 자신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초기에 과도한 자신감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더 겸손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점검하며 약점을 찾아보세요. 혹시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과거 너무 보수적인 투자로 큰 수익을 놓친 적이 많았지만 이를 깨닫고 조금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해 보세요. 마틴 슈워츠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인 기법을 넘어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마인드를 배우며 시장의 도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세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투자 일지를 쓰거나 새로운 지표를 공부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슈워츠처럼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시장에서 빛나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공개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장이 요동치고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당신만이 차분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을요. 이건 단순한 주식 투자법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투자 심리학자 마크 더글라스의 전략을 기반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시장을 지배하는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당신은 주식 시장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숫자와 차트를 읽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괴물처럼 움직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크 더글라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 싸움이라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은 마크 더글라스의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누구나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주식 투자법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당신의 투자 여정을 완전히 바꿀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두려움과 탐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급등락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잘못된 타이밍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마크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요. 예를 들어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주가가 4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황하고 손실을 피하려고 바로 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 것인지 아니면 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로 볼 것인지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구해줄 구명보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크 더글라스의 투자법은 일관성과 확률적 사고를 핵심으로 삼습니다. 주식 시장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100%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확률에 기반한 사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주식의 차트를 분석해서 상승 확률이 60%라고 판단했다고 해봅시다. 이건 절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10번 투자하면 6번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확률을 믿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전략을 바꾸거나 한 번 성공했다고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마크 더글라스가 강조하는 투자자의 우위입니다.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렇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로 당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단기 수익을 노릴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건가요?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단기 투자라면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고 장기 투자라면 기업의 재무제표와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단기 투자자는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5% 하락 시 손절하는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배당 성장주나 안정적인 우량주를 선택해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그걸 일관되게 지키는 겁니다. 시장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전략을 바꾸면 결국 돈을 잃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마크 더글라스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당신은 한 번의 투자에 자산의 몇 %를 걸 건가요? 100만 원 계좌라면 한 종목에 10만 원만 투자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몰빵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한 종목에 모든 돈을 걸지 마세요. 마크 더글라스는 한 번의 투자에서 전체 자산의 1%에서 2% 이상을 잃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계좌가 1,000만 원이라면 한 종목에 20만 원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지 않도록 손절선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손실이 작을수록 당신은 더 차분하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대치 관리가 필수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한 달 만에 자산을 2배로 만들겠다거나 매번 완벽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하겠다는 꿈을 꾸죠. 하지만 마크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대신 당신이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작은 승리를 쌓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 수익을 목표로 삼는다면 연간 60%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100% 수익을 꿈꾸다 좌절하고 맙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게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차트는 외계어처럼 보였고 매일 밤 주가가 떨어질까봐 잠을 설쳤죠. 하지만 마크 더글라스의 전략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계좌로 시작했고 한 번의 투자에 1%만 리스크를 감당했어요. 손실이 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건 제 계획 안의 손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밤 투자 일지를 쓰면서 제 감정과 결정을 돌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시장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 주가 상승으로 불어나는 자산,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이겨냈다는 자신감. 이 모든 건 당신이 마크 더글라스의 전략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5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을 낸다고 해봅시다. 10년 뒤, 그 돈은 복리 효과로 1,300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엔 3,300만 원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할 자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여유,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투자 일지를 쓰세요. 매일 당신의 매수, 매도 결정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현대차를 20만 원에 매수했다. 이유는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고 자동차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처럼요. 이 일지는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해줍니다. 둘째, 모의 투자를 활용하세요. 실제 돈을 걸기 전에 가상 계좌로 마크 더글라스의 전략을 테스트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 없이 당신의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투자자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실수를 배우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투자자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모든 걸 실천할 동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마크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요. 매번의 손실은 배움의 기회이고 매번의 성공은 당신의 원칙이 맞았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스승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투자 일지를 쓰고 당신만의 규칙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시장에 당당히 도전하세요. 당신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끝없는 여정과 같습니다. 방금 마크 더글라스의 투자 전략을 통해 심리 관리, 일관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시간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고 인내심을 요구하며 때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게 만드는 유혹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마크 더글라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 깊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을 자신만의 무대로 만드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농부처럼 당신도 꾸준히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꾸며 성장해야 합니다. 마크 더글라스는 이를 프로세스 중심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올바른 과정을 반복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그 결정이 철저한 분석과 원칙에 기반했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프로세스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중심 사고는 당신을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주식 시장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블로그, SNS까지 매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마크 더글라스는 투자자에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신호란 당신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보를 뜻하고, 소음은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거나 혼란을 주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이 2배 뛸 것이다 라는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은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나 산업 트렌드 분석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는 정보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테슬라의 주가 예측 기사보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동향이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읽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이제 정보 수집의 다음 단계로 분석의 체계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마크 더글라스는 투자자가 자신의 분석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식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할 건가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한다면 이동평균선, RSI,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분석을 선호한다면 PER, PBR, ROE 같은 재무 지표를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그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PER 15 이하, 부채 비율 50% 이하, 배당 수익률 3%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다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주식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마크 더글라스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자기 성찰입니다. 주식 시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과 습관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충동적인 성향이 있나요? 시장이 급락할 때 바로 팔아버리고 싶거나 급등할 때 덜컥 매수하고 싶은 충동이 드나요? 이런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투자 심리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LG화학 주가가 5% 하락해서 불안했다. 하지만 내 손절 기준인 8%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했다처럼 감정과 결정을 함께 기록하세요. 이 일지를 한 달만 작성해봐도 당신의 투자 습관과 약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도 처음엔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일지를 쓰면서 점차 차분해졌습니다. 당신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팁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크 더글라스는 한 번의 투자 실패가 전체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이를 510개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산업도 다양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금융 등 서로 다른 섹터에 투자하면 특정 산업이 흔들릴 때 다른 섹터가 당신의 자산을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바이오와 기술주는 급등했지만 항공과 여행주는 급락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한 섹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를 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수익을 낼 기회도 있었죠. 분산 투자와 함께 타이밍의 함정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다 기회를 놓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더 떨어지면 매수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주가가 급등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마크 더글라스는 이런 완벽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단계적 매수 전략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대차 주식을 사고 싶다면 한 번에 전액을 투자하지 말고 3번에서 4번에 나눠 매수하세요. 주가가 20만 원일 때 3분의 1을 사고 18만 원으로 떨어지면 3분의 1을 더 사고 22만 원으로 오르면 나머지를 매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시장의 변동성에 덜 흔들립니다. 이 방법은 특히 초보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마크 더글라스는 투자자가 시장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술주나 바이오주 같은 고성장주가 주목받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려면 경제 뉴스를 꾸준히 읽고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알았다면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기술 관련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주요 경제 뉴스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전문 경제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주식 투자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를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시장이 불안정할 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로 유명합니다. 당신이 매년 4% 배당 수익률을 주는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매년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점점 더 빠르게 불어납니다. 배당 투자는 마크 더글라스가 말한 장기적 사고와도 잘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쌓아가는 전략이죠. 상상해 보세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좋아하는 커피를 사거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요. 이런 작은 보상이 당신의 투자 여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주식 시장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인내심입니다. 마크 더글라스는 성공적인 투자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20년에 넷플릭스 주식을 샀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단기 하락에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를 피하려면 당신의 투자 기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1년, 5년, 10년. 기간이 길수록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코스피 지수는 수많은 등락을 거쳤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킨다면
시장은 결국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꿈꾸던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을요. 이 모든 건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며 시작한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마크 더글라스의 전략은 단순한 투자법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도전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투자 일지를 쓰고 한 종목을 분석하고 작은 계좌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는 비법을 찾고 계신가요? 자,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처드 와이코프의 주식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읽고 세력의 움직임을 간파해 돈을 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 숨겨진 흐름을 꿰뚫고 다른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 큰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실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리처드 와이코프는 20세기 초 월가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시장을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그 뒤에는 대형 투자자, 즉 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와이코프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그들이 언제 주식을 쌓아두고 언제 시장을 흔들며 언제 큰 수익을 챙기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단타와 스캘핑을 즐기는 투자자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코프의 핵심 전략인 축적과 분배 패턴,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코프의 전략이 왜 특별한지 알아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겉보기엔 혼란스러운 숫자와 차트의 집합 같지만 사실은 명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와이코프는 이 패턴을 읽는 법을 체계화했는데 그 중심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주가가 오르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주가가 내립니다. 단순한 원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이코프는 세력들이 이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반대로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입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은 바로 이 함정을 피하고 오히려 세력의 의도를 역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와이코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축적과 분배 패턴입니다. 축적은 세력들이 주식을 몰래 사들이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횡보하며 큰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지루해하고 시장을 떠나지만 세력들은 조용히 주식을 모으고 있죠. 반대로 분배는 세력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는 단계입니다. 이때 주가는 종종 급등하거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는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와이코프는 이 두 패턴을 차트에서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분석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는 세력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급등하면
세력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구체적인 매매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주가가 최근 저점을 강하게 테스트하며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 패턴은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 매물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저점을 뚫고 하락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며 상승한다면 이는 스프링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와이코프는 이런 스프링 패턴을 통해 세력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팔 때 과감히 매수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스프링 패턴을 활용한 매매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 이상의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심리를 읽고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뉴스나 소문이 퍼지며 공포심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와이코프는 이런 공포가 세력의 조작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그는 차트의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냉철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로 승부하는 게임입니다. 와이코프의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세력들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중에 갑자기 하락하며 이전 저점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이는 매도세가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세력들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 시장이 상승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테스트 패턴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세력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상승 초기에 주식을 매수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하락해 손실을 본 적이요. 혹은 주식을 팔았는데 그 직후 주가가 급등해 땅을 친 적이 있나요? 저도 처음 투자할 때는 그런 실수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코프의 전략을 알게 된 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트의 패턴과 데이터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저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심리를 깊이 이해했고 이를 매매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에 쉽게 휘둘린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탐욕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매수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죠. 하지만 와이코프는 이런 감정의 덫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항상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와이코프의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차트를 분석해 축적과 분배 구간을 찾으세요. 축적 구간은 주가가 횡보하며 거래량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세력이 주식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스프링 패턴을 주시하세요. 주가가 저점을 뚫고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순간을 포착하면 매수 타이밍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테스트 패턴을 통해 상승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주가가 이전 저점을 테스트하며 거래량이 줄어들고 빠르게 회복한다면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와이코프는 항상 손절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한 자금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습입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며 패턴을 찾고 실제 매매를 통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주식 투자가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 통찰력, 그리고 시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이 생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보며 한탄할 때 여러분은 차분히 차트를 분석하며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주가가 급등하며 수익이 쌓이는 걸 확인할 때 그 짜릿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코프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끊임없는 학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세력들의 전략도 진화합니다. 하지만 와이코프의 기본 원칙,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가격 거래량 분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와이코프의 주식 투자 전략을 통해 시장에 숨겨진 흐름을 읽고 세력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차트를 보며 축적과 분배 패턴을 찾아보고 스프링과 테스트 패턴을 연습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시장의 흐름이 손에 잡힐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이 리처드 와이코프의 주식 투자 전략의 핵심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차트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세력들의 치밀한 전략이 얽힌 거대한 게임판입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은 이 게임판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방금 배운 축적과 분배, 스프링과 테스트 패턴을 넘어 더 정교한 매매 기술과 심리적 통찰력을 통해 시장에서 한 발 앞서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트를 보다가 세력의 다음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순간 침착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그런 투자자로 만들어줄 실전 팁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패턴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특정한 단계로 움직입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 반복되죠. 와이코프는 이 흐름을 4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축적, 마크업, 분배, 마크다운입니다. 앞서 축적과 분배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두 단계는 단순히 주식을 사거나 파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순간입니다. 마크업은 축적 이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단계로 이때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며 상승장이 본격화됩니다. 반대로 마크다운은 분배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단계로 세력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시점입니다. 이 4단계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시장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단계를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식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축적 단계는 주가가 오랫동안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이때 거래량은 낮고 시장은 조용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을 잃지만 와이코프의 눈으로는 이 시기가 바로 세력이 주식을 모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차트에서 축적 구간을 찾으려면 가격이 특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패턴을 확인하세요. 특히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다가 특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경우, 이는 세력이 매집을 마무리하고 마크업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매수 포지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크업 단계에서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세력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가를 빠르게 올리며 긍정적인 뉴스나 호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승세가 너무 강하면 곧 분배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와이코프는 이 시기에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 이는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아직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통해 언제 포지션을 유지하고 언제 이익을 실현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배 단계는 세력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종종 강한 상승세나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면에는 세력의 이익 실현이 숨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분배 구간은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하며 거래량이 불규칙하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주가가 더 이상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거래량이 급등하는 순간이 자주 보인다면 이는 분배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와이코프는 과감히 매도하거나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에 섣불리 매수에 뛰어들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마크다운 단계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며 손실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와이코프는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축적 구간으로 돌아갈 때를 준비했습니다. 마크다운 단계에서 주가가 급락하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패닉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세력들은 다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차트를 분석하며 다음 축적 구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네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와이코프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며 이 패턴을 찾고 매매 타이밍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열고 지난 6개월간의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해보세요. 축적 구간에서는 어떤 패턴이 보였는지, 마크업 단계로 넘어갈 때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배 구간에서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시장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와이코프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복합인자 분석입니다. 그는 가격, 거래량, 시간, 그리고 시장 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횡보하고 거래량이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는 시장이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시장의 정점이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이코프는 이런 데이터를 조합해 시장의 다음 방향을 예측했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통찰력입니다. 주식 시장은 숫자와 데이터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시장을 좌우하죠. 와이코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할 때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온통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주식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와이코프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세력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분배 구간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차트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믿어야 합니다.
와이코프 전략을 실제 매매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실전 팁이 필요합니다. 첫째, 항상 차트를 여러 시간대에서 분석하세요. 일봉 차트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만 1시간봉이나 15분봉 차트는 더 정밀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봉 차트에서 축적 구간을 확인했다면 1시간봉 차트에서 스프링 패턴을 찾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둘째, 거래량을 항상 주시하세요. 거래량은 세력의 의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손절선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와이코프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턴을 발견했더라도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과감히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겪을 수 있는 흔한 실수와 이를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고 급등하면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죠. 와이코프는 이런 감정적 매매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차트를 분석하며 명확한 매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히 지키세요.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손실도 키울 수 있습니다. 와이코프는 항상 자금의 10%에서 20% 이상을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패턴을 따릅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은 이 장기적인 패턴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와이코프의 전략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시장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불안해할 때 여러분은 차분히 차트를 분석하며 다음 매수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죠. 주가가 급등하며 수익이 쌓이는 순간 그 짜릿함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와이코프의 전략을 마스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코프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을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를 꿰뚫으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설렘과 기대를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트를 열고 축적과 분배 구간을 찾아보고 스프링과 테스트 패턴을 연습해보세요. 처음엔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실수는 여러분을 더 강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교훈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차례는 여러분입니다.